오늘 공기업 취업 설명에 오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공기업, 그 다음에 공사공단, 대기업, 은행권, 금융권 공기업, 그리고 국가정보원 7급까지 해서 제가 한번 설명회를 드릴까 합니다. 제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규잼 잡스쿨 아카데미 학원 원장 최철승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한 100분 정도 공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전형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취업을 어떻게 하면은 좋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곳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NCS가 시행이 됐습니다. NCS라는 것은 국가직무능력 표준시험이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지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NCS가 2015년 상반기에 시행이 되면서 2015년 하반기를 거치고 2016년 상반기에 오면서 약간 이게 제가 분석한 내용으로는 변형이 됐습니다. 과거에 NCS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NCS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스펙 초월 전형이라는 부분이 만들었습니다. 스펙 초월 전형이라는 부분이 2014년 6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NCS 전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NCS 전형은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10개 영역 플러스 NCS 직무 수행능력 평가시험, 이 두 부분으로 필기시험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공시험이 과거에 2015년도 이전에 있었던 경제, 상경진열은 경제학하고 경영학, 회계학, 재무관리, 여기까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법정직렬은 법학하고 행정학, 이러한 통합전공으로 전공필기를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법정계나 비상경계가 이러한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하려면은 상당한 오랜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여기에 서류전형이라는 것이 있죠. 서류전형, 토익 900점 이상, 자격증 2개 이상, 학점 3.5에서 3.8에서 3.5 이상. 그 다음에 뭐 써야 됩니까?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토스 6급 내지는 7급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 전형을 갖고 있어야만이 서류가 패스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학, 상경진열은 경제경영학, 회계학, 재무관리, 법정진열은 법학, 행정학. 4년 동안 공부했었던 그 부분을 필기시험으로 보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직무 적성검사 시험. 자, 직무 적성검사를 시험을 보고 또 인성검사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면접이 들어가죠. 면접, 인성면접, 개별면접, 집단면접, 토론면접, 합숙면접, 이러한 임원 최종 면접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302개 공기업, 공사공단을 다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NCS,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스, 국가 직무능력 표준시험을 2015년 1월부터 302개 공기업 중에서 10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있는 직무적성검사, 뒤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기업에 있는 직무적성검사,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 상황 판단, 자료 해석, 통계 분석까지의 이 영역을 NCS에서는 그 갖추어진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소통부터 윤리, 의식까지 10개 영역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를 하죠. 그 다음에 ACS 직무 수행 능력 필기시험 자체를 이 학생들이나 이 수험생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직무 수행 능력 필기시험을 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2015년 상반기, 하반기 이 필기시험 전형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뒤에 PPT로 보여드릴 겁니다. 분석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NCS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과 NCS 직무수행능력 필기시험이 100% 내지는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즉 한전 같은 경우는 단순한 문제풀이 플러스 NCS 직업기초능력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있었고 현재 지금까지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기업 직무적성이나 대기업 인적성 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NCS 직업기초능력을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식능력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능력을. 이 지식능력은 뭐냐? 언어, 수리, 추리 이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NCS 직업기초능력을 풀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CS 직업기초능력 10가지 영역을 선별해서 시험을 보겠지만은 이 부분을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어와 수리와 추리, 단순한 문제를 복합적 추론이 아닌 단순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NCS 직업기초능력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NCS 직무수행능력 필기시험 자체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24개. 자, NCS는 24개 대분류로 들어가죠. 그래서 경영, 회계, 금융, 유통, 생산, 관리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공적인 직무적인 지식을 역량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이나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NCS 직무수행력 필기시험은 지금 어떤 추세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법, 경제, 경영, 행정, 정치, 법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론적인 기초 전공 지식을 필기시험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한수원이나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법이나 경제나 경영이나 행정이나 정치나 법률이나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반 상식 내지는 시사 상식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수원 같은 경우는 종합 전공 기초 지식 평가 시험이 60문제에서 80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2016년도에는 새로운 공부 방법을 가져야만이 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100세 시대를 사는 인생 진로, 화이, 화우, 핫, 이프. 이 부분은 왜라는 부분이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왜 하여야 하는가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이것을 하여야 하는가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기술서나 면접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공사공단 302개, 대기업, 100대 기업, 은행사, 은행권, 언론사, 공무원, 국정원, 대통령 경호실, 로스쿨, 외국사, 5급 공채, 자영업, 벤처기업까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스펙을 거의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0대 기업 엊그저께 채용 공고 나온 거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거의 스펙이나 학벌이나 전공이나 실력이나 그런 부분은 안 본다는 거죠. 즉 스펙이 파괴가 되면서 외국어 성적,
토스, 오픽, 한국사 검정시험, 한국어 능력시험, 커말 능력시험, 기사 자격증, 한자 검정, 인턴 직무, 해외연수, 봉사활동, GPA, 학벌 학력, 전공 과목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스펙이 전부 다 파괴가 됩니다. 면접도 지금 어떤 면접으로 들어갑니까? 블라인드 면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302개 공기업 중에서 105개 공기업이 확정적으로 시행이 되고 2017년부터는 302개 공기업까지 전부 다 100% 시행된다는 그런 NCS입니다. NCS. 시험 제도입니다. 또한 NCS가 공기업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NCS는 뭡니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잠정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NCS와 유사한 그러한 필기시험이 시행되지 않을 거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있는 인적성 시험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하고 공기업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 공사공단, 준정부기관, 중앙정부기관 이렇게 공기업이 분류가 되지만은 일단은 공기업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시장형 공기업과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메이저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과 그 다음에 준시장형 공기업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크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2개 공기업은 공기업, 공사공단, 준정부기관, 협회, 재단, 그 다음에 각 시도 정부기관 이런 부분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메이저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개로 분류가 되면서 경제 분야와 그 다음에 방송 분야, 기타 분야, 에너지 발전 공기업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금융공기업, 코트라, 포스컴, 한국은행부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정책금융공사까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분야는 KBS, EBS 이런 부분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공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방송도 방송문화진흥회가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해서 공기업으로 일단은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타 분야,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AT죠.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제주개발공사, JDC까지 이러한 공기업으로 지금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서나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기업 공사공단을 에너지발전 공기업, 사회간접자본 공기업, 금융무역 공기업, 농수산 환경복지 공기업, 문화검사 공기업 이렇게 한번 5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5가지로 분류를 해보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지정하는 공기업이 거의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역량기술서나 그 다음에 필기시험, 면접 이런 부분이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뒤에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자, 2013년도 이전과 현재 2016년도까지의 이러한 2013년도 이전, 2014년도, 2015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 전형부터 면접, 필기시험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2013년도, 2014년도 이전에는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과 면접과 통합전공과 전공필기시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5년도 NCS가 시행이 되고 현재 우리는 2016년도를 맡고 있는데 2015년도를 지나서 2016년도로 봤을 때 모든 필기 과목은 전공 과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융권 공기업은 전공 필기시험이 들어갑니다. 금융권 공기업은. 어떤 시험? 전공에 대한 논술 약술형 시험이 들어가요. 자, 2015년도에 에너지발전 공기업, 한수원을 비롯한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이런 데는 전공시험을 거의 원론 수준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전공시험을 봅니까? 뭡니까?
전공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학력, 전공, 연령, 외국어, 자격증, 인턴연수, 봉사활동, 학점 이 8가지 스펙에 대해서 일단은 제한이 없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2016년도까지는 토익 700점, 도로공사죠? 도로공사나 수자원공사 750점, 이번에 나온 한국공항공사도 토익 몇 점입니까? 750점 내지는 850점, 패스페일이 되겠죠? 한수원은 토익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한수원은.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가 최소한도로 과거의 토익 930점, 960점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영어 80점, 75점에서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토익 750점에서 800점 정도는 기본적인 역량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토익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NCS 직업기초능력과 NCS 직무수행능력, 그 다음에 한국사 20문제에서 40문제, 그 다음에 종합전공 기초지식시험, 그 다음에 직렬별 전공시험, 법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과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4학년 때까지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야만이 합격할 수가 있다. 자, 대신 맨 밑에 보시면은 논술이 없어졌습니다. 논술이. 예전에는 공기업 논술 시험이 있었어요. 공기업 논술 또는 일반 논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논술 시험이 없어지면서 논술을 보는 데는 몇 군데밖에 없죠. 어디? IBK는 경제시사 논술을 봅니다. 국민은행은 보고서 작성에 논술을 봅니다. 상영금가요공단도 논술을 봅니다. 금융권공기업,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비롯한 16개 LH 금융권 공기업도 경제시사 논술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공 논술 필수 과목으로 전공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일반 논술과 공기업 논술은 공부를 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일반 시설상식도 직무 전공 상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까 말했죠? 일반 상식이 없어지면서 보는 데도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로 있습니다. 일반 상식이 없어지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과목이 커졌다? 종합, 직무, 기초, 전공 지식, 법, 경제, 경영, 행정, 정치, 법률까지 내지는 과학도 약간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 기초, 전공, 지식에 대한 과목이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SAT 유형이었습니다. 과거는 전부 다 SAT 유형, Study, Aptitude, Test라는 SAT 유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인텔리전스, IAT 유형으로 전부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고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거의 단순한 문제풀이 위주로 그 부분을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어떻게 이해와 그죠? 분석하고 나의 창의력을 도출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러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총체적으로 뭐죠? 사고력 분석이죠. 사고력 분석. 예, 사고력 분석입니다. 사고력 분석. 즉 NCS는 뭐다? 사고력 분석에 대한 테스트다. 그렇지만은 언어, 수리, 추리, 기본적인 지식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016년도 10대 대기업 채용 현황 및 채용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삼성부터 하나까지 현재 2015년도에 8만 1000명 정도를 채용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8만 400명 정도에 채용한다는 이 인터넷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자, 인적성 시험을 강하게 시험을 보겠다. 그런 부분은 삼성 내지는 어디입니까?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부분을 하겠다? 면접 부분을 중요시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창의성 면접. 이게 말하자면은 NCS 문제 해결 역량 면접입니다. 문제 해결 역량 면접. 그 다음에 현대차 영어 인터뷰를 보겠다. 기아차는 1박 2일 합숙 면접을 보겠다. 계열사 교차 지원을 허용하겠다.
계열사 세 가지 중복을 지원하지만은 전공 불문을 해서 이 부분을 채용을 하겠다. 이게 전부 다 3월부터 4월까지 지금 현재 2016년도 상반기 대기업에 대한 채용 요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자, 넘겨보시면은,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말하는 인적성 시험은 과연 뭐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인적성 시험. 자, 대기업 인적성 시험은 삼성은 지금 SSAT에서 GSAT로 바꿔줬죠.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언어력 검사, 수리력 검사, 추리력 검사, 지각 능력 검사, 그 다음에 상식 능력 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성 검사를 시험 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각 능력 검사와 상식 능력 검사 이 부분은 거의 중요성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기업과 공기업과 은행권, 금융권을 같이 노리려면은 어차피 공통적으로 교직법적인 과목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언어, 수리, 추리. 이 부분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언어는 무엇이 들어가요? 언어 논리, 그죠? 언어 추리, 언어 유추, 언어 추론.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수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리 추리, 도형 추리, 연산 추리, 문자 추리, 문자 추리.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논리게임, 자료에서. 이 부분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부분까지. 자, 추리는 수리추리 영역이지만은 제가 일단은 분류를 했습니다. 왜? 응용적인, 심화적인, 문자적인, 언어 이해적인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어, 수리, 추리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나 유추 이 부분은 언어 영역으로 제가 뺐고요. 추리와 추론 같은 경우는 추리 영역으로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NCS 10개 영역을 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대기업 인적성 시험, 그죠? 공기업 직무적성 시험, 그 다음 PSAT, 로스쿨 리트, 국정원, NIAT,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은행권도 인적성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은행권 인적성 시험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죠. 중요성을. IBK 인적성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IBK는 공기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자, 국민은행 인적성 시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습니다. 대신 금융상식과 경제금융시사상식과 보고서 논술 작성, 국어, 한국사 네 가지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봐요. 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IBK 전부 다 NCS 서류전형과 NCS 기술서로 바뀌어지면서 전부 다 면접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서류전형과 NCS 기술서. 은행에서는 뭐라고 하죠? 은행에서는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기소개서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NCS 역량기술서고 그 형태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류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인적성 시험을 봐요. 어떤 인적성 시험? 여기에 나와 있는 언어, 수리, 추리 이 부분에 대한 인적성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뭘 봅니까? 면접이 1차 면접, 2차 면접까지 있어요. 그래서 합격 당락을 좌우를 시킵니다. 자, 농협은 어떻게 됩니까? 농협은 언어, 이해, 유추, 수리, 추리, 공간지각, 상황 판단 가장 먼저 인적성 시험을 실시를 했고 도입을 했는데 여기에 농협 직무상식까지 해서 농협 인적성 시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없어지고 2015년도 하반기 때 시험에서 이 부분이 없어지고 NCS 역량기술서하고 NCS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그 다음에 언어, 수리, 추리 이 부분만 시험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봤냐? 경제, 금융, 시사상식과 직무능력검사. 직무능력검사는 뭡니까? 직무수행능력 필기시험이 아니라 일반상식, 즉 법, 경제, 경영, 행정
정치, 법률, 과학에 해당하는 직무 능력 검사 시험을 봤다는 그런 부분이죠. 자, IBK는 2015년도에 공기업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언어력 30문제, 수리력 30문제, 추리력 30문제에서 90문제 플러스 경제, 금융, 일반사회, IT 논술 2문제 중 1문제를 선택을 해라. 경제, 시사 논술, 일반사회, IT 논술, 약술 각 2문제, 6문제 중에서 2문제를 선택해서 써라. 그런 부분이 2015년도, 그죠? 2015년도 상반기 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015년도 하반기 때는 어떤 부분으로 나왔습니까? ACS 역량기술서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패스가 되고 난 다음에 언어, 수리, 추리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NCS 직업기초능력 8개 영역으로 90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NCS 직업기초능력 8개 영역 90문항 중에서 언어, 수리, 추리 부분에 대한 단순한 문제가 출제된다 안 된다?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업에 대한 필기시험을 공부를 하면은 NCS 직업기초능력 플러스 언어, 수리, 추리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금융, 시사, 상식, 그 다음에 경제금융, 시사, 논술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완벽한 은행권까지 다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죠? 병우씨? 자, 그럼 NCS는 뭐냐? 설명을 했습니다. NCS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시험이다. 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불필요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스펙이 아닌 적합한 직무능력 수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면접을 통해서 NCS 직업기초능력이나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선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과거에는 입사지원서, 인적성 검사, 전공시험, 경제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전산학, 그 다음에 역량면접, 인성면접 이런 부분으로 해야만이 합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공기업, 공사공단이나 이런 데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된다? 2년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된다. 비상경계열, 비법학계열 같은 경우는 경제, 경영학, 법학, 행정학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1년 동안 토익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경과가 돼야만이 시험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NCS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자, NCS는 10가지 영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10가지 영역으로. 의사소통부터 어디까지? 직업윤리까지. 자, 그러면은 이 밑에 보면은 NCS 직무수행능력 필기시험이 있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자, 대분류 24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77개, 세분류 857개에 따른 경영, 회계, 사무, 금융, 보험, 건설, 정보통신, 기계공학, 전기, 전자 이 24개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 지식을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형이도 와 있지만은 금융보험에 대해서 알아몰라. 결제 라인에 대해서 알아몰라.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이 되는 거죠. 폐단이. 자, 넘겨볼게요. 자, NCS 직업기초능력 10가지 영역은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까지 10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10가지를 다 시험 보는 데도 있고 이 10가지 중에서 아까 기업은행 같이 IBK 같이 8가지 영역을 뽑아서 시험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한수원 같이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3가지만 뽑아서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도로공사나 일반적인 근로복지나 다른 공사공단 같이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아니면은 자기개발 능력 이렇게 해서 5가지에서 6가지를 뽑아서 시험 보는 데도 있고 이것은 기업체별로 그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10가지 영역을 차례차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야 된다는 얘기. 자, 이것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농협 인적성 시험, 삼성 GSAT, 대기업, 공기업 직무적성, 그 다음에 NCS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NCS 직업기초 능력은 지식과 기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언어, 수리, 추리, 추론, 공간지각, 상황판단, 자료해석, 논리논증, 통계분석, 수리판단, 일반상식, 한국사, 직무상식까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이것을 NCS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반상식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일반상식 대신 뭘 넣냐? 영어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직무상식 대신 직업윤리를 넣고 한국사 대신 한국사를 거기에다가 똑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이 NCS에 대한 이 부분이 딱 조합이 되고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NCS를 하기 위해서 직무에 대한 자격증과 전공 지식과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NCS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이 부분이 60문제에서 100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사, 영어 이 부분에 대한 필기시험을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영어는 토익으로 대체시킬 수도 있겠죠? 왜? 토익 패스페일이 되고 토익 700점 이상 아니면은 토익에 대한 가산 그런 부분으로 대체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부 공기업에서는 영어에 대한 필기시험을 20문제 정도로 봅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한국사 능력 1급 검정시험이나 2급 검정시험을 한국사 자격시험으로 대체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왜? 한국사 필기시험을 봐요. 아니면은 한국사 에세이로 해서 NCS 직무 수행 능력, NCS 기술서에 한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제도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NCS 직업기초능력 10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의사소통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제가 체크한 부분이 있죠?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조직이해 능력, 수리 능력. 최소한 이 5가지 영역은 여러분들이 언어, 수리, 추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자, NCS 직무수행 능력 필기시험 24개, 사업관리부터 경영회계 사무, 금융보험, 농립어업까지 24개로 국가에서 NCS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24개로 분류를 했어요. 이 24개가 또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857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일반적인 지식이나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 부분을 투입을 시켜서 그 사람을 쓰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훈 씨가 이제 엊그저께 22일 날 졸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금융보험으로 지원을 했어. 근데 금융보험에 대해서 행정학과 나왔는데 얼마나 알겠어? 모르죠. 설계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설계사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예정이율이 뭔지도 모를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나온다면은 기초적인 지식이 나온다면은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결제라인이 나오는 데도 있었어. 결제라인. 작년에 2015년도에 담당 결제. 자, 결제가 있어요. 결제. 담당. 그죠? 대리. 과장. 부장. 그 다음에 뭐 임원. 상무. 이사도 나오겠죠? 이사. 상무. 전무. 사장.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부장은 과장이나 대리는 어떤 부분을 역임할 수도 있어요? 팀장의 직책을 역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저희 때까지는 제 직장생활 할 때까지는 30만 원이 정결사항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얼마가 정결? 50만 원이 정결사항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이제 대표이사 뭐 해주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내가 담당이에요. 담당. 어떤 사람이 20만 원 정도의 경주사비를 내야 돼.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 그러면 20만 원을 결제로 올려야 돼. 그러면 담당 올리죠? 대리 올리죠? 과장 올리죠? 부장 올리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끝까지 가면은 몇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3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장 정결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내가 담당이라고 했죠? 담당 결제했어. 대리 결제했어. 과장 결제했어. 자, 부장 정결사항이죠. 부장까지 결제를 딱 하면은 끝나.
그러면은 사인, 우리는 도장 찍었어요. 사인을 여기 사인했어. 여기 사인했어. 여기 과장이 사인했어. 여기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사인을 해야 되느냐, 대표이사 여기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어. 어디다 사인을 해야 돼? 모르지. 직장생활 안 해봤으니까. 딱 해서 전결해가지고 대표이사란에다가 부장이 딱 사인을 하면은 이게 결제라인이에요. 모르지. 전결사항. 말도 몰라.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다. 찍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알기 위한 기본적인 종합, 직무, 기초, 전공, 지식이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변형해서 대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종합, 직무, 기초, 전공,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알겠습니까? 자, 넘겨보죠. 자, NCS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고력이라고 했죠? 자, 사고력,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 테스트다. 꼭 알고 계십시오. 자, NCS 기반 직업 기초능력 필기시험, 문제 예시, 의사소통, 예시 문제, 수리 예시 문제, 문제 해결 예시 문제, 금융 출납직군 예시 문제, 이 문제는 전부 다 NCSGO.kr에서 제가 다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표준 예시 문제 그 부분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풀면서 검토하면 되고요. 이것은 NCS 기반 직업 기초 능력 응용 모듈 문제 예시예요. 그래서 수혈추이 유형이 나오죠. 수혈추이 유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시도별 우유 생산 현황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석적 능력, 분석적 사고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죠.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험. 이것도 NCSGO.co.kr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직업기초능력 응용 모듈 문제 3.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죠. 아까 말했죠? 결제라인. 그죠? 결제라인의 문제. 그 다음에 조직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화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금융보호에서 고객을 할 때 고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왜? 사고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자, NCS 기반 필기시험 문제 4. 이 부분은 저희 학원 강의 자료입니다. 강의 자료. 기하는 아래와 같이 부장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동료 직원과 얘기하고 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기하가 꺼내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무엇인가?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 부장님은 의사소통 스타일이 너무 지배행위 같아요. A가 딱 있어. B. 그게 무슨 말이야? A.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것은 답이 아닌 것도 있지만 전부 다 답인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고력으로 가장 답인 것을 엿다 넣어야 돼. 일반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다는 의미죠. 제 얘기는 고집이 상당히 센 분 같다는 얘기죠. 뭐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다고 해야 하나? 다른 부장님들 달라서 가급적 다툼을 피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적절하지 않은 발언. 뭐겠어, 도영이는? 응? 적절하지 않은 발언. 의사소통 스타일이 너무 지배인 것 같아요. 생각해봐야 되겠지?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답을 찾으려면은 언어, 수리, 추리, 영역별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밑바탕이 깔아진 상태에서 시간과 싸움으로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NCS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을 풀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 시간과 싸움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문제 해결과 사고력 테스트로 이겨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아래의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서 맞장구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NCS 필기시험 문제 예시, 도형 분석, 문자 분석, 자료 분석을 통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거. 이건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20분 돼도 답을 못 찾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수업 시간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저희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부분은 문항에서 있죠? 도표 분석 능력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주택거래량과 거래량은 2017년 7월 11일 이런 부분이에요. 도표 분석 능력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인천항공공사 기출문제, 화이앗, 하우, 이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나 답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들은 풀었을 것이고 굉장히 시험 본 사람들, 수험생들의 그 의견을 볼 때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다 찍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NCS 기반 직무수행능력 필기시험 문제 예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역량기술서에 대한 부분이 나온 부분도 있고 면접에 대한 부분도 나온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쓰라는 부분으로 시험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캠코, 기관 보고서 작성,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문제 해결 질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의사소통 질문, 국민은행 서비스 기획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글로 써라. 이런 부분이 NCS 직무 수행 능력 관련된 필기시험으로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스펙추얼 전형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자, 유형과 대응책. 그죠? NCS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엄청 부족하다. 시간과 싸움이다. 거의 찍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장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거의 찍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 자, 그러면은 NCS 역량 면접 및 질문은 어떤 게 나오느냐? NCS 역량 면접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인성 면접, 개별 면접, 토론 면접, 토의 면접, PT 면접, 상황 면접, 압박 면접, 집단 면접, 합숙 면접으로 이렇게 8가지에서 9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자, 인성 면접은 개인에 대한 인성이나 도덕관이나 윤리관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접을 보는 거고요. 즉 NCS 역량기술서에 거의 기초를 둔 시험이 되겠죠. 토론 면접이나 토의 면접. 자,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하고 토의 면접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 토론 면접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내 주장을 상대방한테 관철을 시키고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토론 면접입니다. 그런데 토의 면접은 상대방을 비판하면 안 돼요. 토의 면접은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이 목표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결과물을 도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팀이 점수를 잘 맞습니다. 여기에서 토의 면접이 들어갔는데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강하게 들이댄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토의 면접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제시하고 내 의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 이게 달라요. 마사회는 무슨 면접입니까? 마사회는 토의 면접이야. 토의 면접. 자, 여기에 이제 PT 면접이 있어요. PT 면접. PT 면접은 뭡니까? 내 자신을 자랑하는 거야. 내 자신을 자랑질하는 거야.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러한 직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뽑아달라. 그것을 앞에 나가서 보고서 형식으로 PT를 만들어서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뽑아주지 않는다면은 안 된다. 왜?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PT 면접과 토론 면접, 토의 면접 이 부분과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상황 면접이 있어요. 상황 면접. 상황 면접이라는 어떤 거냐? 어떤 거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상황 면접이라는 어떤, 자,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 할머니 한 분 오고, 의사 하나 하고, 정말로 171cm의 미스 코리아 진 같은 여자하고 딱 이렇게 서 있어요. 내 이상형이야. 비가 무진장에 많이 와요. 할머니는 배가 아파. 위급한 상태야.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데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나는 운전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여기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 못 태워. 이 차는 두 사람뿐이 못 타.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거야? 동희는. 할머니와 미스코리아를 태우겠다? 그럼 운전 누가 해? 아, 좋아. 할머니와 미스코리아를 태우고 미스코리아를 운전을 시키겠다. 그죠? 그렇게 하지. 자, 그러면은 전제는 안 정해졌지. 미스코리아가 운전을 하냐 못 하느냐. 미스코리아가 운전을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미스코리아가 운전을 해. 자, 미스코리아하고 할머니를 태워서 보내겠다. 그럼 할머니는 누가 고치지? 이런 문제가 상황면접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정답은 있겠지. 내가 내려서 나의 이상형과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맞으면서 나의 이상형과 버스를 기다리고 의사한테 내 키를 주고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치료하게 만들겠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답변이겠지. 그렇지만 도영이가 이제 말한 방법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얼 말하려고 하는 거니 압박면접이나 상황면접은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창의력과 사고력과 문제해결이기 때문에. 면접은 당당하시면은 합격이 다 됩니다. 당당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합격이 됩니다. 다만 이 논리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니 여러분들이 해주면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보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ACS가 구체적으로 영양기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다음 시간에 5분간만 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